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기압 차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압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지 각각의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어떤 내용들이 소개될지 간단한 개념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봅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바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해안가를 가면 바람이 생기는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가열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 쪽의 기온이 바다 쪽보다 높아지고 육지 쪽의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육지의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기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반대로 육지가 바다보다 빠르게 식어 더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육지 위의 공기는 차가워져 기압이 높아지고 바다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바람이 붑니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한편 해륙풍과 같은 원리로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 차이로 인해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데 이를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이 간단하게 잘 소개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기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기압의 정의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공기 속에는 제일 많은 기체로는 질소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기체로는 산소. 자, 이렇게 질소나 산소 이외에도 수소라던가 메테인, 헬륨, 아르곤 등등등 다양한 기체들이 우리가 들이마시고 숨쉬는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네들도 무게가 있고요. 또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면적에 힘을 작용할 수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변의 공기가 단위 면적 하면 1제곱미터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 넓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기압,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다 해서 기압이라는 말로 써요.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기체라도 많이 모이게 되면 큰 압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기압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자, 교과서가 준비된 친구들은 80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신문지를 넓게 펼쳐놓고요. 자로 팍 위로 치게 되면은 우리가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올라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팍 치게 되면. 여러분들도 집에 긴 자라던가 신문지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넓은 면적에 공기의 압력인 기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느냐. 자, 유리컵에 물을 찰랑찰랑 받고요. 종이를 덮은 후에 거꾸로 싹 뒤집잖아요. 그러면
자,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도 이 종이컵을 밀기 때문에 뒤집어도 이 종이 때문에 자, 종이 아래쪽에서 이제 밀어주는 기압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런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예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자,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막 흔들었다가 이제 물을 다시 쏟아버려요. 그러면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부피가 막 늘어나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개를 막고 이번에는 차가운 얼음물 같은 데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바깥쪽은 1기압이라고 하는 자, 공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 1기압이라는 압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페트병이 모든 방향으로 찌그러지는 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아, 눈에 보이진 않아도 공기들이 이렇게 압력을 작용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기압은 특정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두세요. 모든 방향에서 작용합니다. 기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1기압이라고 하는 기압이 우리 몸이나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1기압이라는 압력은 자, 어떻게 측정하기 시작했냐?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자, 이번에는 81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압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고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이 기압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이 기압을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탈리아 출신의 과학자인데요.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가 금속이긴 한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아요. 수은이라고 하는 금속 있죠? 수은은 금속이긴 한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은을 자, 긴 1m 이상의 긴 이러한 끝이 한쪽 끝이 막혀 있는 우리가 뭐 시험관 같은 거 길게 늘려놓은 자, 이러한 형태의 한쪽 끝이 막혀 있는 유리관에요. 수은을 가득 채우고 또 수은이 찰랑찰랑 담겨 있는 그릇에 이 가득 채웠던 유리관을 거꾸로 세웠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기압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쭉 그 수은 기둥이 쭉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수은이 가득 채웠던 것을 거꾸로 세워 놓았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수은 기둥이 내려오고 위에 빈 공간이 생기다가 딱 76cm 높이에서 멈추었대요. 자, 그렇다면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은이 담겨있는 이 비커 같은 거 그릇에서 자, 그릇 표면을 공기가 누르는 기압과 그 다음에 수은이 담겨있는 유리관에 들어있던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 수은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의 높이를 측정해 봤더니 76cm더래요. 그런데 이 실험을 그럼 기울여서 하면 높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실험을 다시 해봤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함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지금 수은을 자, 더 굵은 관을 사용해서도 뒤집어보고 더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도 뒤집어보고 자, 약간 비스듬히 놓고도 뒤집어 봤는데도 자, 높이는 이 수은이 찰랑찰랑 들어있는 이 수은에서부터의 높이는 동일하게 76cm에서 멈췄고 그 다음에 내려온 자, 요쪽에 빈 공간은 아무것도 공기조차 들어있지 않은 진공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은에 여러분들 그 원소기호 기억나나요? 네, 작년에 배웠는데 가물가물하죠? 자, 수은의 원소기호는 앞에는 대문자 H, 뒤에는 소문자 G 해서 HG라고 하는 원소기호로 수은을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자, 존재하는 1기압이라고 하는 기체의 압력은 1기압이라고도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수치화시켜서 자세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 여기 보세요. 자, 76cm Hg. 이게 무슨 말이냐. 자, Hg가 수은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수은 기둥 76cm가 내리 누르는
압력과 이 공기의 일기압이 같구나. 자, 이것을 그래서 76cm/Hg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서도 일기압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압력 단위 중에 자, HPA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HPA 이거 어떻게 읽느냐?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자, 이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압력의 단위인 헥토파스칼로는 약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일기압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물기둥 있죠? 수은 굉장히 밀도가 큰 금속이지만 물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 기둥으로 이 똑같은 실험을 하자면 10m 정도의 물기둥이 내리 누르는 압력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기압은 이렇게 수은으로 치면 76cm의 수은이 내리누르는 압력, 물기둥으로 치면 10m 정도의 물기둥이 내리누르는 압력,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큰 압력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어깨에 일기압이 항상 내리눌러서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외부에서 모든 방향으로 일기압이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도 바깥쪽으로 일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도 일기압,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일기압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생활하는데 이 일기압이라고 하는 큰 압력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처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오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압. 자, 공기의 압력. 자, 공기가 나타내는 힘. 이것을 자, 기압이라고 한다.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자,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1기압.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은 기둥의 높이로 치자면 76cm가 내리누르는 압력과 같다. 물기둥으로 치면 10m의 높이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또는 압력의 단위인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는 1013 헥토파스칼과 같은 크기다. 자, 라는 것을 우리가 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그데부르크 반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그냥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 금속으로 만든 제 반원 모양의 구 두 개를요, 펌프로 안쪽에 공기를 빼서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자, 진공으로 만든 상태에서 자, 양쪽으로 16마리의 말이 이 반구를 떼내게 하기 위해서 자, 막 이렇게 말로 양쪽으로 끌었지만 이게 떨어지지 않았대요. 공기가 없으면 자, 이렇게 기압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실험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 대기압의 크기까지 배워봤고요. 한 장 뒤로 넘겨볼게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뒤에 이제 그렇다면 기압이라는 건 알았는데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공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좀 더 큰 압력을 나타내는 지역을 고기압,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가 좀 작아서 공기가 단위 부피당 적게 들어있어가지고 자, 얘네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적을 때를 우리가 저기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데보다는 듬성듬성 모여있는 데로 공기 입자들이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길 때 이것을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지 간단한 실험 영상 보고 이어갈게요. 수조 한가운데에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 양쪽 칸에 각각 따뜻한 물이 담긴 지퍼백과 얼음물이 담긴 지퍼백을 넣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지난 다음 향에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 올립니다.
얼음물이 있는 곳에서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얼음물이 있는 쪽의 기압이 따뜻한 물이 있는 쪽의 기압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기압차는 물의 온도차 때문에 생깁니다. 자, 함께 살펴봤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밀도가 뭐죠? 밀도?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 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 자, 기체의 경우에 온도가 가열하게 되면요. 자,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따뜻한 곳 위에 있는 공기, 그러니까 가열된 공기의 경우에는 가열하기 전보다 부피가 늘어나요. 질량은 입자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그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밀도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자, 우리가 밀도 차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을 텐데요. 자, 밀도가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다. 그럼 밀도가 큰 애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죠?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 어떻게 됩니까? 위로 뜹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물 위에 있는 공기와 차가운 물 위에 있는 공기를 비교해 보면요. 따뜻한 물 위에 있는 공기는 부피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따뜻한 물 위에는 이제 공기가 비는 거예요. 공기가 줄어드니까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차가운 물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표면 위에는 자, 기체 분자 입자들의 운동이 줄어들어요. 부피가 확 줄어요. 부피가 오히려 작아진다. 자, 분모값이 작아지면 밀도 전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차가운 물 위에 있는 공기들은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내려와요. 자꾸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쪽이 공기가 밀집되게 되면서 고기압을 나타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얘 향연기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차가운 물 쪽이 고기압, 따뜻한 물 쪽이 위쪽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을 나타내게 돼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차가운 물 쪽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어떠한 지표면 위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기체들의 압력이 변화하게 돼요. 그 압력이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부피가 달라지면서 밀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가열된 지역의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래쪽의 공기가 부족해진다. 저기압을 나타내게 된다. 지표 표면에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고 차가운 물 쪽, 차가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 위에 있는 공기들은 자,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지표 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일정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한다. 오늘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가는데 바람이 발생하는데 자, 교과서에 등장한 해륙풍이란 무엇이냐 선생님 간단한 그림 그리면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오늘 내용이 좀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해륙풍은 여러분들 해변가 놀러 가봤죠? 자, 이렇게 육지와 해변이 함께 존재하는 바닷가가 함께 존재하는 이런 바닷가에서는 낮과 밤에 바람 부는 방향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 잘 그리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쪽이 바다입니다. 알아보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육지가 있어요. 육지. 여러분들 해수욕장 놀러 가봤죠? 자, 모래사장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낮에. 자, 바다를 구성하는 바닷물과 육지를 구성하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밀도가 물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바다는 낮에 아무리 뜨거워도 온도가 그닥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밤에도 이렇게 온도가 그닥 많이 해가 떨어져도 해가 지더라도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육지는 비열이라고 하는 값이 작아서 자, 해가 뜨는 낮에는 온도가 엄청 많이 뜨거워져요. 많이 올라가요. 백사장 같은데 모래사장 한낮에 가보면 맨발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모래가 아주 뜨거워지는 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태양이 반짝반짝 낮이에요. 낮. 자, 낮에 선생님 서 있어요. 여기. 자, 선생님 머리가 좀 기니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 낮에는 햇빛이 쨍쨍 뜨거우니까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져요. 모래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쪽에 있는 공기들이 자, 부피가 늘어나면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지표 쪽에는 어떻게 돼요? 저기압이 되겠죠. 공기가 부족해지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바다 위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옆에 있는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차가우니까 아래쪽으로 공기가 막 밀집돼서 내려와야 여기가 뭐가 돼요? 고기압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서 있는 요 지표에서는 자, 지표면 바다 쪽이 고기압,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런 식으로 바람이 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요. 자, 우리가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쪽 이름을 붙입니다. 자, 바다 해자를 써서 낮에 부는 바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해풍이라고 불러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선생님 머리 어떻게 날릴까요? 이렇게. 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날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온도차 때문에 자, 지표에서 바다 쪽 위쪽에는 고기압이 육지 쪽엔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자, 지표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분다. 쌤 위에는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아주 상층부 여러분들 여기서 살지 않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이동은 가능해지지만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맞는 바람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아, 해풍이 분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간단히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간단히. 자, 이거 나주었어요. 자, 그럼 지우고, 선생님 머리 다시 한번 지우고, 대머리가 됐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밤이야, 밤. 자, 밤이에요. 자, 달이 떴네. 달 떴어. 이거 달이에요. 자, 밤이다. 자,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밤에는 오히려 육지 쪽은 해가 없어지면 온도가 급격하게 아주 차갑게 확 식어버려요. 그럼 여기는 차갑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은 데워졌던 바닷물이 온도가 서서히 식으니까 여기가 더 따뜻해. 자, 그렇게 되면 육지 쪽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들이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가 고기압이 돼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 따뜻한 바닷물 쪽 위쪽 공기들은 위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자, 아까 전에 쌤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 자,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상층부에는 이런 공기 흐름이 생길 거고, 자, 바람 선생님 여기 서 있던 머리카락 이렇게 날리겠네,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분다. 그래서 육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에서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루를 주기로 육풍과 해풍 계속 반복되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자, 이것이 바로, 자, 온도 차가 생겨서 기압 차가 생기면서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자, 오늘 설명 다 했어요, 여러분.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자, 학습지도 마저 봅니다. 학습지 7페이지 펴주세요. 자, 학습지 7페이지 함께 볼게요. 자, 여기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학습지 7페이지 다 폈으면 함께 봅시다. 자, 펜 들고. 자, 기압. 자, 아까 설명했듯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늘 옆을 채우고 있어요. 공기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자, 그 다음 기압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측정하고자 한 과학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 이 토리첼리는 한쪽 끝이 막혀있는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이때만 해도 수은의 이 위험성을 몰라서 이런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 수은 증기 형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자, 이렇게 수은이 담긴 그릇에 이걸 또 거꾸로 세웠대요. 그래서 내려간 높이를 쟀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가 센티미터로 76cm 정도 되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의 크기는 이 토리첼리가 측정한 대로, 자, 76cmHg. 수은 기둥의 높이로 76cm가 되고, 자,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기압의 단위로는 약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된다. 그래서, 물기둥으로 할 때는 아까 전에 한 10m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큰 압력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모든 방향으로. 자, 그 다음. 자, 기압의 변화 한번 볼게요. 자, 기압은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자, 지표에는 거의 1000km에 해당하는 공기층이 누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표 근처에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가 존재해서 기압이 커요. 하지만 위로 조금씩 올라갈수록 누르는 층의 높이도 줄어들고 공기도 희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낮아져요. 기압은 낮아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자, 그 다음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이게 가열된 정도에 따라서도 주변의 기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죠? 자, 달라진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 어떻게 부느냐?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고기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기압이 높은 곳, 아까 선생님 뭐라고도 부른다? 고기압. 자, 그 다음 기온이 낮은 곳 뭐라고 부른다? 저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이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어디에서 시작점이 어디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고, 불어오는 쪽 바람 이름을 따가지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분다. 육풍.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 그 다음 이것은 해풍. 뭐 동에서 서로 분다. 동풍이에요. 동에서 서로 분다. 서에서 동으로 분다. 서풍. 이해되죠? 자, 불어오는 쪽 방향을 풍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바람의 세기. 몇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바람의 세기를, 빠르기를 나타낸 것을 풍속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속력, 풍속. 자, 그 다음에 이 풍속이라고 하는 바람의 세기는요, 이 기압 차이가 좁은 지역에 기압 차이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아주 빠르게 세게 불어요. 자, 그 다음 이러한 바람이 부는 원인은 지표의 기온 차이에 따른 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압이 차이가 나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데서 적게 듬성듬성한 곳 쪽으로 흐름이 생겨. 이것이 바람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표면이 일정한 지역만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변보다 여기만 가열돼서 여기만 밀도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자, 상승 기류가 생기고 나면 이 가열된 지표 부근은 공기가 줄어드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표 표면에. 그렇게 되면 자, 주변 공기들이 이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자, 해안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냉각, 특정 부분만 차가워졌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내려와서 그 부분에는 고기압이 생기면서 이 주변과의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해륙풍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멋진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줬죠. 그죠? 자, 해륙풍 그림 한번 생각하면서, 자, 내용 볼게요. 해안에서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그죠? 자, 육지의 기압이 바다의 기압보다 낮아져요. 왜? 뜨거워져서 상승 기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낮에는 뭐 분다? 해풍.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원리 기억하기 힘들면 이거라도 알아두세요. 낮에는 해풍.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구나. 낮에는 해풍. 자, 그러면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돼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차가워져요. 육지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식어.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육지 쪽이 오히려 더 차갑기 때문에 그쪽에 고기압이 생겨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 저기압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표면에서 생기는 기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불게 돼요. 육풍. 자,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해안가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분다. 그 원리는 온도차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문제 빠르게 또 볼게요. 자, 오른쪽 문제 봅시다. 자, 1번.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차가운 얼음물에 넣었어요. 자, 이 페트병이 찌그러지는 까닭은 안쪽에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기압만 작용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압,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들이 누르는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자, 이렇게 아니면 기압이 낮은 쪽으로 쫙 찌그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압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1기압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 기둥으로는 76cmhg, 수은 기둥 76cm 높이. 자, 기압의 단위인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1013헥토파스칼. 기본이니까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3번 봅시다. 자, 세원이는 1기압인 실험실에서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막혀있는, 그림 빠졌네요. 자, 여러분들 그림은 아까 그 수은기둥 토리첼리 실험 그림 있죠? 자, 그거 생각하고, 자, 기압을 측정하였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봅시다. 유리관 속의 수은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약 얼마? 자, 1기압 76cm라고 했었죠. 그죠? 76cm 높이에서 멈추는데 이는 수은 면을 누르는 무엇과 기체 압력, 기압과
또 수은 기둥이 내리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압, 1기압이 76cm 수은이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 실험을 높은 산에서요.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기압이 낮아져요. 왜? 지표에서보다 누르는 공기층의 높이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기도 희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높은 산 위에서는 기압이 낮아진다. 기압이 낮아지면 자,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도 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뭐 한 75cm 정도로 낮아지겠죠. 그죠? 자, 낮아진다. 자, 그 다음 5번. 기압은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급격히 어떻게 된다? 낮아지며 자, 측정하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왜? 공기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주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압은 때때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기온차에 따른 공기의 상승과 하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 그림만 보고 가열된 곳을 골라보래요. 가열된 곳은 밀도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겨요. 자, 지표가 그러면 여러분들 상승 기류 생긴 거 어디예요? 딱 보면 알겠죠? A입니다, A. 자, 그 다음에 기압이 높은 곳, A와 B 중에서 지표면의 기압이 높은 곳. 자, 높으려면 하강기류, 위에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밀집돼서 내려와야지 지표에 공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고기압이 발생하겠죠. 그죠? 높은 곳은 그럼 당연히 하강기류가 생기는 B겠네요. 자, 그래서 A, B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네요. 지표에서 생긴 기압이.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분다고 그랬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B에서 A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움 없죠, 그죠?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번 문제 풀고, 오늘 좀 내용 긴데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어느 해안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바람은 핵풍과 육풍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 공기가 순환하는 모양 나왔을 때 위쪽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지표에 서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떠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바람은 지표에서 불어오는 방향의 바람을 살펴봤더니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뭐가 불고 있어요? 해풍이 불고 있어요. 해풍이 불고 있어. 자, 그러면 불어오는 쪽 방향의 이름을 따서 이것은 바로 해풍이 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원리는 이해 못하더라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자, 해안가 해풍 언제 분다? 낮에 분다. 자, 그 원리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오늘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단 기압 배웠고요. 자, 기압 차로 자,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바람이 부는 까닭까지, 또 해안가에 부는 바람. 자, 이러한 해풍과 육풍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러한 공기의 덩어리인 기단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자, 이 기단의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 4계절의 날씨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